디디와 정태용의 한국생활 요모조모. 안녕하세요, 디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용입니다. 한국생활 요모조모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두 사람이 한국생활의 요모조모를 이야기하는 팟캐스트입니다. 2025년 마지막 요모조모 에피소드입니다. 와, 오래 했어요, 저희. 꽤 우리가 언제 처음 했죠? 우리가 그러게요, 작년에 시작했나? 올해 아니에요?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봄쯤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요모조모도 1년째 하고 있네요. 와, 그러면 처음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뭐 12번 넘게 했단 말이네요. 오, 맞아요. 훨씬 넘었을걸요? 와, 씨. 그러면 1년 넘은 걸로 칩시다. 와, 1년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태용쌤은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굉장히 저요, 바빠 보이시던데. 굉장히 피곤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태용쌤 근황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황은요, 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서 하나의 그- 에피소드가 되나요? 네, 제 생각엔 크리스마스 이브에 네. 제 All Things Korean 팟캐스트를 다시 업로드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 드디어. 네. 근데 그 에피소드 할 때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디디님 초대해서. 오, 그래요. 감사합니다. 태용쌤 근황은 그러면 특별편으로 태용쌤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기대해주세요. 네, 꼭 해주세요, 태용쌤. 그쵸. 네. 오케이. 오늘 테마 어떤 거였는지 일단 소개해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취미입니다. 취미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도 취미 다들 있지 않을까? 아니, 없을 수도 있고 한데 오늘은 저희의 취미를 한번 이야기해볼 거고요. 이야기하기 전에 저번 퀴즈 있었죠? 그래서 정답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정답은 우선 시원한 맛의 음식이 아닌 거 고르는 거였고요. 정답이 1번 떡볶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 맞춰주셨고요. 굴리노자님, 모카님, 시모나 댄스님, 그리고 문님, MK젤님, 지형님, 핑키님, 토모카님, 그리고 EIEI님, 그리고 CHINGE님까지 퀴즈 정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퀴즈 마지막에 있으니까 다들 맞춰주시고요. 그러면 취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태용쌤이 생각하는 취미란 어떤 건가요? 취미의 정의부터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취미 말 그대로 재미로 하는 작은 일? 재미로 하는 일, 작은 일. 작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사람에 따라. 네, 그럼 포인트는 재미네요. 그렇죠. 제가 제가 생각하는 취미는 그쵸, 재미가 맞고 하면서 즐거운 일? 이자 당연합니다. 일이 아닌 거? 맞죠. 일로 하는 게 아닌 거인데, 이제 사전에 정의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이나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즐기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저희가 이야기한 거랑 똑같죠? 그렇네요. 그렇다면 태용쌤은 지금 취미 있으신가요? 지금요? 지금, 요즘.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취미를 딱히 가질 만한 시간이 제가 없어서 취미를 누릴 시간이 없어요? 네, 하나 정도 생각해보면요, 네. 제가 듀오링고 일본어 오, 네. 듀오링고 일본어를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 듀오링고는 하루에 한 5분 정도 투자하면 되나요? 5분도 안 걸릴 때도 있어요. 한 그래요? 번만 하면, 네, 그 엑서사이즈 한 번만 하면 거의 뭐 한 1분, 2분밖에 안 걸릴 때도 있어요. 딱 그 정도만 하시나요? 네, 우와, 딱 꾸준히 하기 어려운데 듀오링고. 네, 그래서 아마 한 75일인가? 오늘 76일인가? 오래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듀오링고 하고 계시는구나. 네, 그냥 별 생각 없이 진짜
막 외국어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냥 그 75일쯤 전에 네. 그 당시엔 제가 이렇게 바쁘지 않았어요. 네. 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심심했구나. 네, 너무 심심했어요. 네. 그래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어요. 듀오링고가 확실히 그 스트릭 스트릭. 네. 덕분에 그렇게 꾸준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게 없어지면. 깨지잖아요. 그게 하루라도 건너뛰면. 네. 그런 장치 때문에 어떻게 너무 바빠서 그렇죠. 지금 태용쌤 인생에는 재미가 없나요? 재미가 없어요, 사실. 재미 또 뭐 가끔이 아니라 자주 점심 시간 잠깐 1시간 있는 점심 시간에 네. 점심 빨리 먹고 네. 집 앞에 한 10분 산책하는 거. 산책. 네, 10분. 너무 작고 소중하네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취미 말고 좀 오래 했다? 나의 취미로서 좀 오래 했다 할 만한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래 했다. 좀 꾸준히 오래 한 거. 비트 메이킹? 음악. 오, 네네네. 네, 저 음악 노래 곡 만드는 거 응. 그거에 관심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몇 년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공부도 하고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쵸. 와. 그래서 제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BGM들은 다 제가 만든 겁니다. 진짜요? 네네. 그건 대박이다. 부럽다. 엔딩 곡들 그런 거 다. 너무 유용한 취미인데요? 그쵸.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그니까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추천합니다. 뭐 특별한 프로그램을 좀 배워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뭔가 진짜 비트를 만들려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뭐 음악이라는 게 사실 그냥 뭐 사람의 목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그렇죠. 네. 어렵지만 네. 잘하기가 어렵지만 음, 비트 메이킹은 좀 곡을 만드는 거랑 똑같나요? 어떤가요? 비슷한데 네. 작곡은 더 넓은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말 그대로 곡 노래를 만드는 거고 네. 그 비트 메이킹은 말 그대로 그냥 뭐 비트 조금만 만들면 그냥 뭐 쿵지 딱지 뭐 이런 비트만 만들면 네. 좀 뭐랄까 그냥 그것도 비트 메이킹이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할까요? 정말로 비트만 있어도 네네. 좀 더 어쩌다가 쉽죠. 네. 비트 메이킹 어쩌다가 시작하게 됐어요? 그냥 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 제가. 그런 비트가 있는 음악? 네. 곡이 좋은 노래들, 곡이 좋은 노래. 비트가 좋은 막 그러니까 가사나 네. 노래 부르는 사람의 가창력이 막 뛰어난 게 아니더라도 그 뒤에 깔리는 그 악기들이 너무 듣기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그런 거에 되게 많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해보고 싶다. 그렇게 된 거죠. 요즘은 안 하세요? 비트 메이킹? 뭐 안 한- 팟캐스트 할 때는 하시겠지만. 근데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요? 한 1, 2년 된 것 같은데요. 안 못한 지. 물론 또 왜일까? 하면 합니다. 그 관심이 좀 줄어든 계기도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좀 한 번 하려면 마음 먹고 해야 되는 편이에요. 뭐든지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노트북 아니면 컴퓨터 켜서 작업을 바로 하면 뭐라도 만들다 말더라도 할 수 있는데 네. 마음의 준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딱 시간이 많아야 되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걱정이 없어야 되고 그때 하겠어 이렇게 하니까 네. 선뜻 못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비트 메이킹이 그랬어요? 네. 네. 뭐 많은 취미들이 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네. 근데 또 비트 메이킹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각 잡고 해야 되는 것 다 보여요. 그러니까 막 그냥 영상 보기 이런 거는 일상 속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취미들은. 그렇죠. 그건 시간과 맞습니다.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계기가 많이 없으셨네요. 네. 그렇군요. 뭐 제 거 하나 얘기했으니까 디디님 거는 어떤지 들어볼까요? 제 취미 어떤 거 궁금하세요? 약간 네. 지금 취미 아니면 역대 취미. 지금 취미부터 얘기해 보죠. 지금 취미는 제가 이걸 많이 고민해 봤어요. 사람이 저한테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를 할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영상 만들기 그리고 영상 보기, 영상을 보고 만드는 거가 취미예요. 이게 엄청 오랫동안 취미였고 지금은 일이 됐지만 그래도 좋아서 하는 거라서 일이자 취미로 하고 있어요. 영상 보기는 뭐 영화 보고 애니메이션 보고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럴 때 너무 재밌죠. 그렇게 이게 한국만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국이랑 다른 나라랑 문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딱 취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좀 부담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그 얘기가 오늘 하고 싶었어요. 좀 한국은 한국만 아닐 수도 있는데 취미가 뭐예요가 그러니까 진짜 뭐 쉴 때 뭐예요를 물어본다기보다는 잘하는 거 뭐예요? 그 일 외에 잘하는 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 그리고 그냥 영화 봐요 이러면 좀 재미없는 사람 되는 기분?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노잼 이런 느낌. 네. 그리고 뭔가 취미를 얘기할 때 어떤 좀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를 기대해요. 맞아요. 쉴 때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한국이 참 피곤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취미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부담이 느껴지는. 네. 근데 특히나 회사 가거나 이러면 진짜 취미 뭐냐고 많이 물어본대요. 그래요? 뭐 관심사를 물어보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인지 뭔가 특이한 점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이런 거 알아내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할 만한 좀 재밌는 답변 같은 게 있을까요? 좀 이거 취미다 하면은 좀 있어 보이는 취미들 몇 가지 있죠. 대표적인 게 뭐 독서? 약간 책 읽어요 하는. 어때요? 재밌지 않아요. 별로? 근데 좀 있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긴 그런가? 책 많이 나는 그렇던데. 그런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도 다른가? 저는 좀 생각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뭔데요? 저는 실제로 제가 가졌던 취미인데 들어볼게요. 지난 겨울에 가졌던 취미인데요. 네네. 한 9시 10시쯤 밤에 늦은 밤에 그 바닷가 산책로에 나가서 벌써 사기예요. 바닷가가 어딨어 주변에. 네. 바닷가 산책로에 나가서 건물 빛들로부터 떨어진 곳까지 가서 깜깜한 곳? 네, 깜깜한 곳에 가서 뭐라는 거야? 파도 치는 밤바다 위에 뜬 별들을 감상하는 게 취미였습니다. 낭만 초과. 낭만 지사량. 초과. 네, 그 산책로에 딱 이렇게 팔을 딱 대고요, 기대고 앉아서 이렇게 딱 하늘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요. 가끔 이렇게 딱 턱도 괴고. 그러고 있으면은 딱 한 번에 별들이 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늘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점점 더 별들이 많이 보여요.
그쵸. 눈이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별들을 보면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어. 아, 나는 그저 우주의 먼지 하나일 뿐이구나. 정말 감성 소년이시네요. 그렇죠. 아,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아, 저 별들을 보자. 우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와, 그게 저의 취미였습니다. 엄청난 취미다. 상당히 멋있는데요? 그쵸, 생각만으로 설레는 취미네요. 나도 예. 하고 싶다. 다음에 누가 취미 뭐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 보세요. 바다가 없어요, 주변에. 부산 사람만 가능한. 아니 뭐 그냥 높은 건물 옥상 올라가서 보는 게 별을 취미예요. 바라보는 게 취미예요. 그렇죠. 장난 아닌데요? 그 장난 아니죠. 와, 그렇게 대답하면 이 새끼 뭐지? 이렇게. 뭐지, 이 사람? 저는 네. 그냥 보통 운동, 예술 이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좀 심플하게 클라이밍 이런 거 네.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법이 다르죠. 아, 뛰어넘네요. 보통이 아니네. 네, 그렇습니다. 재밌는데 또 있어요? 태용 또? 쌤 취미? 또 있나? 뭐 생각해 보면 또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 또. 에. 그쵸. 근데 진짜 그런 것도 취미잖아요. 그냥 그렇죠. 일 안 할 때 네. 그러니까 조용히 혼자 뭐 이불 속에 가만히 누워 있는다거나 그게 거기서 또 행복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낀다면 취미가 될 수 있고 이불 속에서 그냥 근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태용 쌤도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네. 그냥 바닷가에서 산책해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네요. 스토리를 붙이는 것도 재밌네요. 맞습니다. 그럼 스토리를 한번 붙여볼까요? 그냥 취미가 어떤 난 거예요? 딱히 없다. 그래서 네. 그냥 이불 속에서 유튜브 보는 게 취미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좀 낭만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유튜브 보는 거예요? 어떤 유튜브? 네. 침착맨? 침착맨 좋죠. 최고죠.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웃긴 영상들. 그건 좀 포장해 주기 어렵긴 한데. 그런가? 추운 겨울날에 약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추운 겨울에. 추운 겨울날에 네. 집에서 보일러 틀어놓고 전기장판 틀어놓고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약간 새로 올라온 영상들이나 그 약간 트렌드? 요즘 트렌드가 어떤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들 올라오는 거 보면서 웃고 그러는 게 취미다. 트렌드 캐칭 하는 게 취미라고 하면 되겠네요. 트렌드 캐칭. 네. 발굴하는 거 뭐라고 하죠? 발굴해내는 거? 디깅. 맞아. 트렌드 디깅. 트렌드 디깅. 이렇게 포장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인터넷 문화 평론 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평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그럼 태용 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취미들 뭐 다양하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취미가 빨리빨리 바뀌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를 좀 진득이 오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빨리빨리 바뀌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글쎄요. 뭔가 배워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취미로 가져보고 싶어 한 적이 많아서. 근데 또 배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럼 이제 빨리 포기하면 배우는 거? 취미가 바뀌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피아노 연습이라던가 네네네. 아니면 뭐 노래 연습이라던가 뭐 외국어 배우기라던가 그런 거? 태용 쌤은 그럼 보통 저거 하면 멋있겠다? 아니면 이거 멋있다 하는 거를 좀 시도해 보는 편인가요? 취미 네. 같은 거 할 때? 무조건.
이거 딱 봤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좀 한 가지 오래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음. 뭐 그동안 취미라고 했던 게 크게 변화가 없고 영상 만들고 하는 것도 거의 뭐 한 10년 정도 하고 있는 것 음. 같고 음. 학생 때는 저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었거든요. 어떤 종류의 그림이요? 그냥 만화 같은 거 친구들이랑 그리고 오. 뭐 다양한 거 그때 오일 페인팅? 오일 파스텔? 페인팅 이런 것도 유행했어서 그런 것도 해보고 그때는 그림 그리는 거였는데 이제 그게 영상으로 넘어가고 외국어도 오래 하고 있고요. 외국어 취미도. 아. 한 가지 그게 좀 오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부럽네요. 그런가요? 그렇게 오래 한다는 거는 경험이 쌓여서 잘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 그쵸, 그쵸. 예. 뭐 하나를 이제 정해서 잘할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 부럽다. 저도 일본어를 취미로 좀 진득하게 꾸준히 했으면 지금쯤 잘하고 있을 텐데. 태용쌤 너무 바쁘시잖아요. 다른 거 하느라고. 남은 게 없네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태용쌤은 좀 아이디어가 많으셔서 빨리빨리 바꾸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빨리 바뀌기도 해서. 그럼 많은 걸 접하는 걸까요? 그렇죠. 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어디서 그런 영감들이 생길까요? 사람들과의 대화? 미디어? 미디어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미디어. 지금 하고 있는 일본어는? 일본어요? 네. 영화나 그런 거 보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일본어는 아니에요. 일본어는 네. 네, 일본어는 왜 배우고 싶냐면 네. 그게 한국이 사실상 섬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위에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죠. 네, 무조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네. 근데 일본이 제일 가깝잖아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나라의 언어를 잘 알면 제일 가기 쉬운 나라니까 더 많은 재미를 경험할 수 있고 더 네. 많은 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편하게 더 깊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항상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해요. 맞아. 또 배우면 더 많이 가게 되거든요. 네. 그게 좋아요, 저도. 저도 일본어 배운 계기 중에 하나가 자주 갈 수 있으니까. 영어는 막 배워놨더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쓸 데가 없어. 네. 쓸 사람도 없고 주변에 찾기 힘들고. 근데 일본은 뭐 워낙 많이 오시기도 하고 저도 많이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써먹을 일이 많아서 좀 좋은 외국어인 것 같아요. 한국인들한테 쉽기도 하고. 배우실 생각은 없으세요? 진득하게? 뭐 듀오링고도 진득하니 하고 있고. 하루에 1분. 네, 그리고 가끔 그 일본어 팟캐스트도 들어요. 어떤 거요? 아니, 팟캐스트는 안 듣고 어. 그 일본어 배우는 책에 나오는 MP3 파일 들어요. 아, 그렇구나. 네, 후지 아사리 선생님의 일본어 무작정 따라하기를 알아요. 네, 가끔씩 듣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맞아.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요. 네.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일본어랑 중국어를 또 같이 배우고 싶거든요. 저도 중국어. 네, 그러면 한중일 언어를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그렇게 다 배워서 나중에 스파이 하고 싶어요. 누가 시켜준대요? 잘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거? 어떤 스파이? 그냥 몰라 아무거나 그냥. 왜요? 또 무슨 영화 보셨어요? 이거는 스파이랑은 사실 상관없는데 네.
바스터즈 베스터즈 음.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이라는 음.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의 영화가 있는데 제가 그걸 진짜 좋아해서 여러 번 엄청 봤거든요. 좋아하시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음. 한스 란다라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는 막 여러 나라의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뭐 독일어, 영어는 당연히 하고 오. 뭐 이탈리아어 막 그렇게 막 여러 나라의 음. 말을 하거든요. 네. 프랑스어도 하고. 음. 근데 그 2차 대전 월드 워 2 때 뭐 스파이들이 있고 막 뭐 나라를 숨기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음. 그 한스 란다가 그 언어를 이용해서 음. 저 사람은 스파이다. 저 사람은 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어. 막 이런 거를 되게 잘 알아내요. 네. 그래서 그 영화에서 되게 악당으로 나오는 나쁜 사람인데 아. 근데 그 사람의 가장 무서운 능력이 그 언어 능력인 거예요. 되게 초능력 같다. 예. 그 언어와 그리고 문화를 잘 아는 능력이거든요. 네. 근데 그 영화 자체가 멋지다. 그런 언어와 문화에 대한 영화예요, 사실. 아, 그래요? 그게 그냥 그랬구나. 전쟁 영화가 아니라 봐야겠다. 네. 그거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아직도 안 봤어. 네. 예. 음. 아무튼 근데 저 캐릭터를 볼 때마다 음. 와, 저게 힘이구나. 저게 힘이다. 와, 너무 강하다. 그러면은 내 경우에는 내 경우. 나는 동양인 아시아인이니까 어. 일본어랑 중국어를 좀 잘하면 어. 어떻게 좀 헤어스타일 이렇게 좀 이케맨 컷으로 하면 네. 일본인인 척 좀 하고 예. 그 또 막 네, 뭐 중국 스타일 또 하면 또 중국의 문화에서 딱 하고 네.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힘을 가질 수 있겠다. 그쵸. 그쵸. 제가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파워 애니시네요. 네. 그래, 맞아. 그러다 보니까 점점 취미들이 늘어나네요. 그쵸. 관심사만 늘어나. 어떻게 아, 빨리 일본어 하고 중국어도 하셔야죠. 그래야 되겠다. 빨리 일단 일본어 마무리하고 응. 중국어도 해야 되겠다. 근데 뭔가 이거는 취미랑 관련 없지만 그 영화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약간 언어가 그 초능력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 그 뭔가 만화 같은 거 볼 때도 초능력 딱 쓰잖아요. 쓰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쓰는 게 아니라 뭐 순간이동 지금 시작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외국어도 집중 안 하고 있으면 안 들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가 이제 들어볼게 하면은 들리거든요. 그게 좀 약간 초능력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언어 모르는 친구들이랑 여행 가서 이제 뒤에 사람이 하는 얘기 알고 싶어 해. 그러면 잠깐만 내가 들어볼게 해서 해석하는 그게 초능력처럼 느껴졌었습니다. 맞아요. 뭐 이거를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도 아마 대부분이 많은 분이 취미로 한국어를 배우고 계시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네요. 듣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취미 뭐냐고 물어보면 네. 한국어 공부라고 하실 것 같아요. 팟캐스트 듣기 이런 거. 네. 근데 맞아. 취미로 한국어를 배워서 이 팟캐스트를 즐길 수 있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쵸. 시간도 진짜 많이 쓰셨다는 거고. 그렇죠. 다 존경스럽습니다. 새삼 대단하시네요. 맞습니다. 뭐 최근에 가졌다가 없어진 취미라던가 있나요? 최근에 가졌다가 없어진 거. 네. 라고 하니까 제일 최근 취미? 제일 최근 취미. 제가 또 작아지는데 운동을 취미로 하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평생 숙제고. 근데 이제 일본 한 달 살기 가기 전에는 좀 열심히 했었어요. 헬스장도 끊어놓고 PT도 받으면서 했는데 또 그 텀이 생겨버렸어요. 일본 다녀오면서. 그래서 이제 다시 등록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저랑 사정이 비슷하네요. 왜요? 왜냐면 그 오늘의
주제를 취미로 고른 이유가 음, 제가 지난번 요모조모 녹화할 때 음. 수영 다니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수영 주제로 할까요? 이러다가 어. 취미로 해요.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좀 더 된 넓게. 거였으니까. 응. 네네. 그래서 그러네요. 저도 수영 어디 갔어요? 그 아침 수영을 다니다가 음, 음, 제가 이제 아침에 못 다니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냥 바빠서. 네 바빠서 아예 음, 못 다니게 됐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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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한 두 달도 못 한 달 반 하고 끝났습니다. 뭐 어떻게 저녁 수영이라도 시간이 없던가요? 저녁도 안 돼요. 얼마나 바쁜 삶을 살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팟캐스트도 겨우 짬내서 하는 겁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수영. 아, 근데 또 겨울이라 추워서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겨울 수영. 아니에요. 물이 따뜻해요? 물론 처음 들어갈 땐 좀 추운데 근데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그렇구나. 네, 그 엄연히 실내 스포츠입니다. 아, 그 겨울에 물에 들어가서 그 젖은 상태로 나와서 다시 밖을 걸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좀, 근데 수영장 안은 예. 따뜻해요. 아, 그런가요? 네네, 전혀 춥지 않습니다. 아, 그럼 되게 좋아했던 취미인데, 즐겁게 했던 취미인데, 바빠서 못하게 되신 거예요? 네, 아, 저런. 수영 참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은데 네. 아무튼 짧게 얘기하자면 음. 그렇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 수영을 배워본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음. 그래서 처음 일주일 동안은 음. 좀 막 수영장에 가기 한 1시간 전부터 떨렸어요. 무서워서 물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진짜? 네네. 긴장됐구나.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음. 물 안에 얼굴을 넣는 것도 막 오,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머. 막 두근두근하고 막 무서웠는데 헐. 근데 재미를 붙여서 어. 이제 엄청 그래도 무섭지는 않게 됐거든요. 오, 이제 떨리진 않아요. 예, 안 떨리고 재밌고. 네네네. 근데 아쉽게도 그만하게 됐습니다. 어디까지 배우셨어요? 그냥 자유형. 자유형, 자유형하고 그리고 그 누워서 하는 배영. 배영까지. 네. 어떻게 저병평형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끝나고 바쁜 거 다 끝나면 바로 다시 하실 거예요? 네. 아, 하면 돼요, 하면 돼. 네, 바로 다시 할 겁니다. 운동이 제가 취미가 되지 못한 이유가 아까 취미가 재밌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음, 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취미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참 한번, 맞아.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재미를 느끼는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네, 그걸 재미를 못 맞습니다. 느끼면 어쩔 수 없죠. 그쵸, 그쵸. 계속 숙제로 남아있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건데 뭐 한국 사회에서는 좀 취미를 의무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느낌? 아니면 좀 사회에서 강요하는 느낌? 너 취미 있어야 돼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이 취미라는 거는 꼭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취미는 꼭 있어야 될까요? 태용쌤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음. 글쎄요. 근데 그게 뭐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니지만 음, 음, 문제가 그 질문이 음. 약간은 좀 넌센스 같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요? 취미가 없을 수는 없다. 그 취미가 있어야 할까? 없어도 음. 될까? 네.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취미는 누구에게나 일단 있다. 라고 생각하세요? 네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생각이니까 네. 여기서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네. 그러면 이 질문이 사실 얘기하는 건 음. 뭔가 좀
특별한 취미, 좀 멋있는 취미, 취미. 이 취미가 있어야 할까? 네, 맞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볼까요? 질문을. 그럴까요? 그쵸. 이제 취미가 뭐예요?에서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그냥 일상이라서 취미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네. 예를 들면 그냥 핸드폰 보는 거 누구는 취미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누구는 그냥 하루의 일과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남들한테 저 이거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할 만한 그런 취미가 있어야 되는지, 뭐 있으면 좋은지 같은 거 다시 생각해 볼까요? 저는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오, 왜요? 꼭 있어야 할까요? 그러면 네. 그건 그래요. 그건 맞아요. 없어도 돼요. 네. 저 취미 하나 또 있습니다. 뭔데요? 편의점 가서 과자 사 먹기. 이거 취미예요, 진짜로. 종종 사 먹고 네. 즐겁고. 네. 뭐 모르는 과자 맛보기. 새로 나온 과자 먹어보기. 이게 취미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 뭐 최근에 맛있는 거 있어요? 빈츠 말차 맛. 말차 맛. 네. 봤어요. 네. 또 뭐 신기한 거 있던데? 빈츠? 고구마 맛인가? 고구마 맛 있어요. 맞아요. 그쵸. 아이, 초점이 안 맞네. 네. 빈츠 말차 괜찮던가요? 맛있어요. 말차 좋아하시는구나. 그냥 나쁘지 않은데 빈츠를 제 취미라는 거를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 빈츠가요.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 과자 비스켓 위에 이렇게 초콜릿이 발라져 있거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살짝 고급스러워. 살짝 고급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 비스켓보다 가에 초콜릿이 좀 더 넓게 발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빈츠를 재밌게 먹냐면 이렇게 가에 초콜릿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먹습니다. 뭐 어떻게 먹는 건데요, 그게? 요 가에만 튀어나온 부분을 네. 약간 달고나 깨먹듯이. 그렇죠. 가에 튀어나온 부분만 톡톡톡 떼먹어요. 그러면은 일단 지금은 처음에는 비스켓 없이 초콜릿만 먹는 거죠. 초콜릿 먼저 즐기고. 예. 이렇게. 아니, 설명하시면서 지금 자연스럽게 과자 당 떨어지신 거 아니에요? 좀 떨어져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네. 가에 있는 초콜릿을 이 초콜릿 맛만 딱 즐기는 거예요. 네. 굉장히 전문적인데요? 그렇죠. 네. 이미 과자 2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해를 다 먹고 나면 이제 네. 비스켓을 한 입에 왕 넣어서 먹습니다. 빈츠 맛있게 먹는 법을 연구해내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취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와인 테이스팅이랑 뭐가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맛있네요. 웃기다. 있어 보이는 취미. 네, 그러니까 이거 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고, 그리고 첫인상에서는 좀 전 취미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도구인 것 같긴 해요. 이 사람을 파악할 때. 근데 이제 시간을 두고 보면 어차피 사람은 파악이 되니까 뭐 취미는 좀 첫인상에서 약간 킥, 약간 포인트? 뭐라고 하지? 스프링클 같은 게 될 수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 소개팅, 또 네. 계속 소개팅인데 네. 소개팅에 나온 분께서 취미가 뭐냐 네. 라고 태용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좀 네. 멋있는 취미, 예를 들면 어떤 거요? 뭐가 있지? 승마? 뭐요? 승마? 승마. 그래, 맞아. 승마 이런 거 한대요. 하면 좀 플러스 점수 되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거랑 전 취미 그냥 누워서 유튜브 보는 거요. 이거랑.
그렇긴 하네요. 음. 근데 음. 승마를 취미라고 얘기를 하려면 진짜 승마를 해야 돼요. 그쵸? 네, 저는 가끔 그렇게 음. 뭐 독서가 취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네. 되게 전 기대하거든요. 그럼 얼마나. 책 얘기할 수 있겠다. 어. 막 좋아하는 책 뭐지? 뭐 요새 어. 뭐 읽지? 어. 근데 막상 알고 나면 어. 책을 거의 안 읽어. 아, 깊이가 없어. 예, 그러면 네. 좀 오히려 더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네네. 여기서 또 좋은 핵심이 나왔네요. 네, 보여주기식 취미는 네, 들통이 납니다. 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네, 네. 맞네. 그러니까 뭐 차라리 진짜 솔직하게 말하되 응. 이렇게 뭐 과자 맛있게 먹기 연구하기라던가 응. 이런 약간의 스토리를 붙이면 네, 이게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음, 인정하게 돼요. 네, 네. 취미구나. 그렇게 위트가 필요합니다. 아, 위트. 인생은 위트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데요? 네, 가해 초코를 다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한 입에. 음, 맛있겠다. 말차 빈츠. 음, 좋아. 오늘 그러면 이렇게 취미 이야기 해봤고요. 태용쌤이 드시는 동안 저는 이번 주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요. 저희들 오늘 이야기한 저랑 태용쌤의 취미로 언급이 되지 않은 거 골라주시면 되고요. 옛날의 취미도 괜찮고 지금의 취미도 괜찮은데 저희 둘의 취미가 아니었던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수영, 2번, 그림 그리기, 3번. 승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흠. 말로 하는 미니게임. 이제 말로 하는 미니게임 코너입니다. 오늘 게임은 한판 승부로 가져와 봤어요. 근데 좀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게임으로 가져와 봤고요. 어떤 게임이냐면 1위 맞추기 게임이에요. 1위 맞추기. 저희가 이제 구글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취미 뭐 이런 걸 쳐볼 건데 그 중에서 1위로 나오는 게 뭔지 맞춰보는 그런 게임이고요. 저도 찾아보지 않았고요. 태용쌤도 오늘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취미들 쭉 이야기해보다가 1위가 뭔지 각각 하나씩 맞춰봅시다. 일단 1위로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저는 우선 근데 이게 네. 성별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요? 우선 남자라면 무조건 게임. 게임이 있었네. 맞네. 이 나오지 않을까? PC방의 나라이기도 하고 게임 안 그렇네. 하시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음. 남자분들 중에는. 남자 맞네. 저 최근 취미로도 게임이 있었어요. 게임 있으셨어요? 네네. 최근에 재밌게 게임 시작했다가 한 일주일 정도밖에 못 하고 지금은 못 하게 됐습니다. 바빠서. 게임조차. 네. 재미없어. 재미가 게임. 진짜 없네. 그러니까요. 재미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 그쵸. 태용쌤도 좋아하시고. 네. 자, 아무튼 게임. 근데 여자분들은 많이 안 하시니까. 그쵸. 여자분들이라고 하면은 근데 저는 이것도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약간 네일 아트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취미일까요? 뭔가 화장품 사기 이런 거. 화장하기. 저도 그게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쵸. 매일 하는 거라 그걸 취미라고 해도 되나? 만약에 취미라면 저도 그런 게 취미인데.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 취미는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활동. 맞네. 뭔가 액티비티. 맞네. 과자 사 먹기도 일단 먹는 활동을 하니까. 행동이 있어야 돼. 음. 그래서 솔직히 네일 받고 머리 하고 이런 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는 거니까
네. 취미라고 얘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음. 그러면 뭐가 있을까? 아니 저는 두 가지 당연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거요? 영화 감상과 아, 독서요. 독서. 독서 많아요, 근데? 책 요즘 많이 읽나요, 사람들? 제 생각에는 독서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네. 취미라고 묻는 대답에 독서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문지 체크 일단 하는 거죠. 네. 책 뭐 한 권이라도 최근에 읽었으면 네. 음, 영화랑 독서. 네. 근데 뭐 요즘은 뭐 유튜브 감상 유튜브 감상. 이것도 취미라고 할 수 있다면 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 뭐 그러니까 드라마 이런 것도 다 영화 감상으로 네. 뭔가 보는 거. 음, 그러네요. 이게 제일 흔한 취미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음. 한국인들이 특히 영화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그렇지 않아요? 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 특히 영화관을 많이 갔어요, 한국인들이. 음, 그래서 막 영화관 이벤트 같은 거 막 음, 할리우드 배우들도 한국 꼭 거쳐가고 이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넷플릭스 나오면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이제는, 예, 다른 나라들도 많이 보게 돼서, 예, 예, 예. 오, 일리 있네요. 그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거 하니까 또 생각난 게 여행, 아, 해외여행 그렇죠.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있죠. 어, 어딜 가나 있고, 네. 전 좀 놀란 게, 뭐 가까운 나라 일본에 갔을 때, 그 또래 친구들 중에 여권이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음, 근데 한국에는 찾기 힘들잖아요. 음, 여권 없는 또래 친구. 음, 한번 크게 붐이 있었어요. 여행 붐. 맞아요. 그 얘기 어, 하려고 했는데, 네. 음, 한국은 유행의 나라입니다. 아, 이거 한다 하면은 다 따라해요. 네, 그러니까요. 맞아, 맞아. 네. 또 유행했던 거. 그래도 그런 취미가 있나? 뭐 골프나 테니스? 이런 것도 최근에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유행하는 음, 것 같더라고요. 음, 또 놓친 게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많이 할 만한 취미는 다 얘기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운동이 네. 뭐 운동. 많이 없었거든요. 골프, 테니스는 그냥 최근에 유행한 거고, 네. 운동 중에 뭐 헬스장 가기? 이런 거 취미로 많이 있을까요? 있겠죠? 있을 것 같아요. 헬스장. 네. 헬스장 그리고 러닝. 러닝 네. 맞네. 달리기. 러닝 유행했었네요. 음, 러닝. 요즘도 공원 같은 데 가면 날이 되게 추운데도 러닝 크루들 음, 다 같이 뛰는 분들 많이 보여요. 네. 그쵸. 제일 인기 있는 거는 헬스장 러닝 정도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거 게임, 영화 감상, 독서, 유튜브 감상, 해외여행, 뭐 헬스장, 러닝 이렇게 있는데 태용 쌤은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1위로 영화 감상. 영화 감상? 네. 그럼 저 유튜브 감상 해도 돼요? 박빙인데? 그러니까 핸드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요즘은 그냥 폰, 음, 음. 쉴 때 폰 하기. 맞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음, 그 근본 대답이 선택지가 하나 또 있는데 어떤 놓쳤네요. 거요? 음악 감상. 쟁쟁한데? 네, 음악 감상이 있다. 하나 음악 안 놓쳤네. 듣는 사람 찾기 힘들죠. 그쵸, 그쵸. 맞네. 무조건 음악은 다 들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럼 태용쌤은 음악 감상으로? 영화 감상할게요. 그러니까 음악도 취미로 얘기를 못해. 왜냐면 다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음악 듣는 분들 중에서도 되게 전문적으로 듣는 분들 있잖아요. 음, 음악을 좀 깊이 있게. 매니아틱하게. 예. 네, 근데 그런 분들도 좀 잘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음, 그럼 영화 감상으로? 네, 저는 유튜브 감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어떻게 구글에 두구두구. 한국인 취미 순위 이렇게 네. 할까요? 네. 한국 갤럽 여기 믿을만 할까요? 오, 거기 조사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취미는 게임. 오, 9%의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5년 전 1위였던 등산은 공동 2위로 올라갔는데 공동 2위가 등산, 운동, 헬스래요. 그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 밖에 뭐 영상 시청, 걷기, 음악 감상, 독서, 골프, 낚시, 여행 음흠.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제 1위는 게임을 고르셨대요. 오. 2024년 기준.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나이대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1위들이 다 등산이고 네. 등산하는 나이대가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네, 네. 근데 게임이 다른 취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건 남자들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취미가 게임이라는 남성 응답자 비율이 15%, 여성은 3%였대요. 음흠. 그래서 남성 1위는 게임이었고요. 네. 여성 1위는 영상 시청이었대요. 오. 근데 남성이 좀 게임을 많이 골라서 종합적으로는 게임 1위가 됐다고 합니다. 아, 남자들이 게임에 다 몰표를 줘서. 예, 이거는 뭐 나이와 상관없이 게임 고르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무승부로 하시죠. 뭐야. 근데 승자가 없었지만 유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취미들 많이 알아가셨을 것 같고요.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취미, 뭐 한국어 공부가 취미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그 외에 또 좋아하시는 취미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주제 예고하고 가볼 건데 다음 주제는 어떤 게 좋을까요? 1월 에피소드입니다. 1월의 요모조모 에피소드 주제는 바로 중고시장입니다. 중고시장. 네. 썼던 물건 다시 파는 거. 네, 당근마켓. 당근마켓이나 뭐 여러 가지 있죠. 네. 네, 그쵸. 2026년 이제 새 출발할 때는 방 정리도 다들 하실 거고, 많이들 하실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안 쓰는 물건도 나오고, 그런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얘기하면서 이제 중고 얘기도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태용쌤 2025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2026년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모조모에서는 그렇게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제 팟캐스트에는 조만간 나와 주실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업로드 목표를. 아 그런가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아하, 그러면은 제 채널에서 한번 다시 뵙겠습니다. 좋습니다. 태용쌤 All Things Korean 채널도 구독해두고 여러분 지켜봐주세요. 저 나갈 거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디디와 정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